예, 아트보드상에 너무 많은 대상들이 나열이 돼 있으면은 물론 추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요걸 눌러서 최근에 했던 애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현재 머물러 있는 PC 버전 요걸 보고 있는데 이걸 조금 멀리서 보고 아트보드 툴을 이용해서 이걸 꾹 눌러주면 해당되는 아트보드가 딱 잡혀요. 관련된 거는 레이어들이거든요. 레이어들이 이걸 체크가 좀 꺼져 있어야지 같이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꺼준 상태에서 레이어 1, 2죠. 레이어 바닥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 PC 버전에서는 이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라 색깔, 사이안 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메인 페이지의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메인 부분을 조금 멀리서 보시면서 컨트롤 마이너스 지금 아직 아트보드를 누른 상태예요. 이거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Alt 키를 뒤늦게라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즉 움직이다가 Alt 키를 조금 두 번째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냥 똑같은 게 사본이 하나 생겨요. 아주 편하게 만들죠? 예. 근데 아트보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더블 클릭해서 숫자만 뭐 이건 2라고 한다거나 이거는 원래는 서브예요. 서브 페이지. 어, 메인 페이지도 뭐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메인과 서브로 이렇게 크게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얘네들은 뭐 메인과 서브를 한 화면 안에 다 모아놨죠. 실은 뭐 다른 구성이 나온다고 해봤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여기 보이는 아트보드를 찍고 난 다음에 예, 딜리트 딜리트 하면은 이거는 모바일 버전이야. 예, 모바일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제일 작은 사이즈죠. 태블릿은 약간 PC 버전이랑 좀 비슷해요. 어, 해상도만 조금 작았을 뿐이지. 요즘 PC 버전도 해상도가 1024 정도는 차지하거든요. 태블릿, 태블릿 버전, 태블릿 버전도 너비와 높이가 그 정도를 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봤는데 좀 멀리서 볼게요. 예, 아트보드에 속해 있지 않은 애들이 이렇게 사방에 좀 널려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아트보드도 깔끔하게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버전업을 조금 해서 버전 4라고 해놓고요. 조금 축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태블릿은요. 태블릿 버전 같은 경우 제가 이 밑에다가 좀 추가를 좀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봤고요. 물론 이 버전사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첫 번째, 레이어를 풀어줘야 된다. 레이어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잠겨져 있으면 이게 잠겨져 있는 거죠. 복제가 안 돼요. 카톡이 뭐 왔네요. 카톡을 자, 제가 단체 톡도 열어놓고 있을게요. 채팅이 좀 제가 채팅창을 좀 열어올 테니까 채팅 화면을 좀 수업적인 내용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수업과 관련 없는 톡, 관련 없는 톡도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예. 그리고 레이어 아트보드 이 두 개가 중요하고요. 이 에셋 익스플로러 이거는 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좀 나온 거라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거랑은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조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은 세 개의 아트보드. 일단 모바일 하나, 누르면 크게 보이죠? PC 메인 하나, 그다음에 서브, 스카이서버 메인과 서브가 표시가 잘 안 나네. 여기다가 좀 표시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음,
네, 이 글씨가 좀 깔끔해 보이니까 이 글씨를 잠깐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이걸로 요거 하나만 잠깐 카피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동일해 보이게 카피. 자, 그리고 PC 버전 탁 클릭, 컨트롤 F. 컨트롤 F 하면 그 자리에 딱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로 누르고 컨트롤 F. 이렇게. 자, 그러고 보니까 또 밑에가 또 안 맞네. 네, 잠가주고 컨트롤 2. 레이어 두 개가 한꺼번에 잡히니까 Shift 키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로 띄워볼까요? 자, 서브에서도 잠가 놓고 지금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화면 밖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 보통 PC 버전은 모바일 버전도 마찬가지로 스크롤이 되죠. 근데 실제 스크롤 되는 부분은 더 내용이 아래로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과 좀 어울리게 이거 잠궈 놨었죠?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PC의 메인이구나. 옆으로 밀어서 가보면 실은 있긴 있죠. 그래서 자, PC의 서브. PC 서브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이런 구성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건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트보드를 편집하는 방법과 그 안에 있는 레이어들의 각각 요소들을 수정하는 방법을 좀 해봤었죠. 음, 예, 레이어가 제일 중요해요. 뭐 이제 구성은 다 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요소들은 잠가 보겠고요. PC 버전은 서브 페이지는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예를 어제 보여드렸던 네, 그 웹사이트의 예를 좀 보면서 서브 페이지를 어떻게 우리 꾸며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KBS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주된 메뉴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밑에 하부에 카테고리가 눈에 띄게 안 보이죠? 이게 이분들의 주된 메뉴고요. 이거 보면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모바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보기. 예. 그래픽 작업하실 때도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해서 요런 부분을 좀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원리를 어, 앱의 원리를 사이트에도 그냥 비슷하게 좀 적용해서 요거를 누르니까 관련된 전체 메뉴는 아니지만 그 눈에 띌 만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대략 여기 있는 거니까 이걸 좀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원하는 서브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눌러보니까 예, 즉 KBS 들어가자마자 보고 있는 이 인덱스 뒤에 특정한 이름이 없으면 인덱스라는 문서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누르거나 이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또 모아놨군요.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KBS 로고를 누르는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놓고 자 메인과 틀린 점을 잠깐 구분 한번 해볼까요? 메인 페이지는 표지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상단이 좀 화려합니다. 상단이 화려해요. 여러분들 책 한 권을 딱 선물 받았는데 아니면 기술서를 하나 샀어요. 표지가 막 화려하게 좀 돼 있고 딱 넘기면 색인이라고 돼 있어서 페이지 1페이지는 뭐가 있고 챕터별로 소개하죠. 메인 페이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목록들 보이고 잡지 같은 경우는 미리 보는 조그만한 이미지들이 있고 여기 이 페이지에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특정 연예인의 개인적인
연회사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라 서브 페이지는 의외로 심플합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은 그냥 위에 있는 수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상단은 똑같고요. 자, 시사교양도 라디오도 찾아가고 있는데 상단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런 데가 좀 바뀌죠. 거기 해당된 메뉴를 보고 있다는 이게 H1이겠네.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스포츠 좀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표시해주고 있고 여기는 시각적인 움직임은 대부분 없어요. 여기는 이제 방송사다 보니까 방송사는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지만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문화 앱에서는 이렇게 물론 시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글과 그림 혹은 영상이 들어가면서 그걸 소개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예, 원래는 많은 사이트들을 한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컨텐츠 성격은 틀리지만 그 건설사 홈페이지에 한번 와 있습니다. 이게 메인 페이지. 자, 우리가 생각했던 위에 상단에 로고가 있고요. 쭉 연결되고 있는 주된 메뉴. 실은 마우스로 올리니까 거기에 관련된 바로가기를 찾아갈 수 있는 하부 메뉴들도 좀 보여지네요. 정보 구조죠. 사이트 맵. 자, 그리고 화면을 딱 띄니까 시각적인 부분에서 아주 화려한 그림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3단 구성 중간에 뭔가 하나 좀 들어가 있지만 3단 구성 여기도 3단 구성의 어떤 아이템 속에 3단이 제일 많네요. 맨 밑에 푸터까지 포함되어 있고 예. 내려왔으면 위로 올라가시기 좀 힘드시겠죠? 좀 불편을 좀 덜어드릴 겸해서 하단에도 메뉴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 인사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실은 이렇게 내렸으면 위로 올라가게 하는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게 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불편합니다. 진짜 CEO 인사말이 또 위에도 있네요. 위아래 메뉴들을 다 준비해 놨구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예, 보시죠. 방송사 홈페이지랑 틀리잖아요. 그냥 무슨 건설 써 있고요. 네가 있는 곳은 지금 회사 속에 이 CEO 인사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요즘 그 우리 HTML5 즉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서 인터넷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이게 바뀐 그런 추세겠죠. CEO 인사말 돼 있고 멍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어떤 오브제를 하나 좀 집어넣어놨네요. 시각적인 요소로. 이거는 잠깐만요. 이런 거 왜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되지? 예, 드래그 안 되는 이미지들도 있어요.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 그리고 나머지는 글과 그림으로 돼 있죠. 좀 보겠습니다. 컨트롤 A. 자, 이거 말씀 이게 여러분도 같이 공유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이 GS 건설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도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텐데 GS 건설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게 도메인이에요. GS ENC GSENC.com입니다. 또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저기 세종문화회관 무슨 미술관 이런 데 가보면 완전 느낌이 다 틀리다니까요. 방송사와 지금 이제 건설회사는 뭐 하는 일이 우리는 이런 회사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비슷한 뭔가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gsenc.com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의 모델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독립기념관의 홈페이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도메인 이름은요. i815.or.kr. or은 예, co.kr, or.kr. 비영리 기관은 or이라는 그런 국가 이름 그 앞에 or이 붙습니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로고 하나 잘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고요. 저거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 의외이긴 한데 탑을 아마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뭔가 글씨는 들어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이제 디자인하실 때 가독성을 생각 못한 거예요. 물론 이거 작업하신 분들은 여기서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신 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얘기할 텐데 글씨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움직이는 걸 또 기대하게 되죠. 좌우측에 화살표도 보이는데 가을 느낌이 좀 잘 들어가 있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가기가 오른쪽에 이렇게 바로 넣어놨네요. 뭔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은 경우를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3단 구성이죠. 화면을 3단으로 나눠 놓고 가운데는 여기도 보니까 배너 팝업 창을 요즘 사람들이 안 봐요. 팝업 창이 뜨면은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죠? 동전 넣고 막 그런 것처럼 알아서 오늘 하루만 XXX 뭐 이렇게 누르는 게 많다 보니까 현명해야 돼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UCC 공모전이 있구나. 11월 22일까지 독립기념관 UCC 공모전이 있구만요. UCC 즉 영상을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정보를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살아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런 데는 어느 사이트가 보면 데이터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갔는데 어제 뉴스랑 똑같은 게 떴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네이버 안 갑니다. 예, 독립기념관은 좀 여기 이제 주된 내용 중에 그래도 혹시 이렇게 눌러서 찾아야 될 거를 꺼내놓은 게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웹진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있고 이런 게 게시물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메인 페이지에.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 바로 가기를 제가 좀 해드렸을 테니까 이거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독립기념관 소개를 찾아볼게요. 독립기념관 소개를 의외로 끝으로 좀 빼놨네요. 원래는 맨 앞부터 여기는 중요한 게 관람 정보가 중요하고 전시하는 거라든가 교육, 참여, 소장 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다가 메뉴를 포진한 겁니다. 소개는 지금 이제 환영 인사 정도 나와 있는데 바뀜이 거의 없죠. 예. 여러분 컨트롤 A라고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A라고 치면은 드래그 되는 거는 글씨 아니면 이미지거든요. 예, 나머지는 글씨 아니면 이미지, 나머지는 배경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구성들 여러분 보셨던 GS건설이랑 좀 느낌이 틀리죠? 네, GS건설의 인사말이랑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좀 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는 요즘 트렌드. 네, 그냥 와이드하게 보이는 거. 어차피 누르면 다 나오잖아. 위 걸 눌러봐봐. 뭐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아유 위도 있는데요. 혹시나 오셨으니까 소개 파트는 제가 이렇게 꺼내 놓을게요. 글쎄요. 지면이 너무 꽉 차는 느낌이 아닌 경우는 왼쪽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는 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기관 같은데 조금 트렌드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능성을 생각한 거고요. 잠깐만. 오른쪽에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페이지와 별개로 팝업 퀵 메뉴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메인 페이지에 하단에 있던 애들을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친구들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자, 그다음에 게시물도 한번 눌러볼게요. 잠깐만. 눌렀는데 왜 안 벗겨? 이런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르면 바로 떼야 되는데 뭐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뜨나. 자, 어쨌든 별개 페이지가 떴군요. 별개 페이지가 떠서 그렇고. 웹진. 웹진 뭐를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예, 이거는 같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좌우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 너는 어떤 거 쓸래? 나 저기 좌우로 할까? 자, 원래대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건 서브 페이지의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레이어는 어차피 잠궈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 친구들이죠.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처럼 화려하게 크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 한 장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비주얼 요소, 시각적인 요소를 좀 줄여 놓으셔야지 밑에 컨텐츠가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어지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와이드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와이드하게,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여기는 좌측에 서브 메뉴를 보이게 해서 보통 독립기념관은 이 정도에다가 서브 메뉴를 보이게 구현한 것 같고요. 아까 건설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위에 메뉴가 펼쳐서 내려 보일 텐데. 그래? 그러면 여기 서브는 여기 안에 내용을 그냥 시원하게 쫙 펼치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두 가지 에서 보통 이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독립기념관 이게 모델입니다. 올라가서 이거 쭉 펼쳐 내려진 거에 뭐를 눌러도 좋아.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거 누르게 하면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옆에다 꺼내는 거고요. 아까 건설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려보면 다 있잖아.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구성을 좀 띱니다. 네, 이게 서브 페이지의 구성이죠. 서브 페이지 구성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모델 중에 와이드한 걸 쓰느냐, 두 개로 나눠서 이거 좌측에 있는 걸 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드. 자, 그래서 요 안에 직접 표기를 하셔도 되고, 자, 컨트롤 A, 컨트롤 2. 이거를 사이드 바라고 합니다. 사이드 메뉴. 자, 글씨 좀 크게 쓸게요. 네, 사이드 메뉴를 집어넣고, 예를 들면 W2라고 쳐볼게요. W 메뉴 2라고 쳐볼게요. 왜 1이 아니냐. 자, 그리고 글씨를 썼는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쭉 뽑아 볼게요. 여러분들 얘가 잠겨 있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클릭하시게 되면 서체의 크기를 얘네들은 인식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뭐 W2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거기에 관련된 하부 메뉴들이 아래로 쭉 나열되는 방식으로 보통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선이라던가 색깔로 요만큼을 좀 구분해 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예, 거기에 서브 메뉴들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갑니다. 리스트겠죠? 리스트. 그래서 여기에 뭐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또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다. 메뉴를 뭐 많이 짤 거라면 많이 넣겠고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또 애매해요. 이거 알아두세요.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사이드에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꼴랑 하나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와이드하게 펼쳐서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들로 이제 채워지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료가 제가 짰던 내용이라 여러분 제가 드린 걸 쓰셔도 되는데,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심볼이라고 있어요. 심볼 중에 물론 이제 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것도 있는데,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글은 글이고 이미지는 이미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던져 놓으시고, 예, 문단, 예,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는 글들이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용은 일일이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계획을 짤 때 보통 이렇게 이걸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표 인사 하면 대표 인사에 뭐 사람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 머리글 밑에 있는 어떤 설명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구성되는 거고, 뭐 그냥 메뉴가 이렇게 많이 없는 경우는 이 자체를 그냥 직접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끌어와 볼게요. 요거, 예, 제가 만들어 봤던 심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닌데요. 이건 아니고요. 예, 뭐 같은 애들이니까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수록이 될 거다 가정해보고, 이거는 여유 있게 많은 걸 좀 보여준다거나 분류가 많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도, 예, 그래서 예, 알트 복사. 중요한 건 레이어를 밑에 잠궈 놓고 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런 요소들을 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구성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닫아보겠고요. 잠가봤고요. 여기는 구분을 좀 해볼게요. Y단 메뉴, 이건 2단 메뉴입니다. 이건 2단 메뉴. 색깔 좀 다르게 줘볼까? 예,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색깔 좀 다르게 줘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 예, 이거는 네, 이것도 같이 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은 보세요. 자연 색깔로 한번 해볼까? 위는 파란 색깔로 하늘이고, 이거는 들판이고, 이거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컬러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시각적인 요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쵸. 뭐 풍경이나 그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림 이미지, 사진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이미지. 조금 크게 좀 보이겠습니다. 예, 이거는 2단 구성이죠. 예, 좌와 우로 이게 나눈 이 2단 구성의 서브에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1단 구성이죠. 1단 구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시원시원하게 뭔가를 폭넓게 그냥 와이드하게 뭔가 보여주는, 와이드하게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위에 거는 그냥 체계적인 느낌이 좀 들겠죠. 네,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좌측에 사이드 메뉴를 통해서 조금 편리함을 좀 줄 수가 있겠죠. 올라가지 말고 그냥 제 옆에 있는 거 누르세요. 네, 메뉴가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 줍니다. 자, 심볼을 좀 닫아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 친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원래 설명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드래그 한 다음에 아이드로퍼 스포이드로 이 조그마한 것을 찍어 볼게요. 오,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는 느낌이 좀 들죠. 자, 이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드래그한 부분을 탭키를 좀 켜놓고요. 아이드로퍼 이걸로
난 얘처럼 해야 되겠다. 여기 찍어주면 글씨 크기가 아니 얘처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서브 구성을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판단을 해야 돼.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자. 오케이. 아니, 이런 느낌으로도 체계적이니까 너무 좋아. 설계라는 데 있어서. 또 최근에는 꼭 왜 메뉴가 왜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으면 스크롤 하다가 보면 이거 탁탁 누르면 이거 바뀌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반대로 내용을 이쪽 뒤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디자인 기획하는 분들이 좀 짜기도 해요. 이 구성 어때요? 위아래로 스크롤 할 때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왼쪽에 스크롤 바가 없으니까. 스크롤 하다가 W2를 누르고 2-2를 누르고 2-2 누를 수 있으니까 아주 좋겠죠. 어떤 경우는 저 사이드가 따라다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편하시죠? 제가 위에 올라갈 수 있게 고정시켜 놓을게요. 고정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설계를 문은 왼쪽에다 다는 게 나을까요? 오른쪽에다 날까요? 이게 뭐 여러분들 뭐 건물에 들어가는 방이라든가 문의 위치, 창의 위치 이런 거 정하는 분들 그걸 정하는 걸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부분은 웹 디자이너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소소한 아이콘들 글씨 크기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몇 픽셀 이렇게 정하면서 하는 그 웹 디자이너가 또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웹디랑 웹 퍼블리셔 이 두 가지를 좀 겸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전체적으로 윤곽을 좀 잡아보는 그런 느낌을 할 거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를 할 때 또 원래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UX 설계의 와이어 프레임은 여기까지 짜봤습니다. 심플하죠? 이거에 이어지는 거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스토리보드에 원래는 이 설명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좀 결정해서 두 가지를 좀 제공을 한다거나 해서 서브 페이지의 내용을 A 안으로 할 것이냐 B 안으로 할 것이냐 좌우 2단 1단 구성 바로 이 영역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였고요.